우리 마음의 상처가 옅어지려면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사건들을 객관화시키는 것과 함께 응어리진 우리의 감정도 풀어줘야 해요. 진짜 아픈 건 생각이 아니라 가슴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담심리사 뽀유예요.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엄마 때문에 그 딸들이 받는 상처를 보듬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이 영상은 나르시시스트 엄마의 딸들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힘겨워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몸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하죠? 그 상처를 핀셋으로 들추고 소독을 하고 연고를 바르고 어떤 때는 꿰매기도 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생긴 상처도 몸의 상처처럼 비슷한 치유의 과정이 필요해요. 나를 엄마의 딸들의 뇌 뒤에는 그냥 덮어버리고 싶은 사건들이 가득할 거예요. 그 사건들에 대한 기억과 함께 찌그러져 있는 감정들로 가슴은 무겁죠. 그 기억과 감정들이 엉겨붙으면서 만들어내는 상처가 희미해지기를 바라신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는 나를 엄마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엄마로부터 공간적으로 독립이 가능하다면 당장 독립하세요. 그러나 만일 어렵다면 부지런히 홀로 서기를 준비하세요.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 상처가 희미해지려면 두 번째는 자신의 상처를 객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상처를 준 사건과 그로 인해 파생된 감정을 객관적으로 마주하자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나를 상처받게 만든 그 사건과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떠올리면서 직면하는 거죠. 나를 엄마의 딸들은 수치스럽고 공포스러운 기억에 매여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분노나 두려움을 포함한 슬픔, 외로움, 억울함과 같은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누르면서 살아요. 하지만 깊은 상처를 남긴 그 사건들은 절대 잊혀지지 않고 억눌러 놓은 모든 감정 또한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 독성이 강해지죠.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올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다가 부적절한 상황에서 불쑥불쑥 튀어오르곤 해요. 그런데 끔찍했던 사건과 감정들을 마주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딸들은 할 수만 있다면 그것들을 뇌리에서 지워버리려 하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별것 아니라는 듯, 다 이해할 수 있다는 듯 늘 그랬던 것처럼 너덜너덜해진 가슴을 부여잡고 더 나은 미래만을 꿈꿔요. 물론 지나간 기억들을 직면하고 그것과 연결된 감정들을 해소하는 과정 없이도 잘 살아가는 듯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남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 그들의 내면은 공허하고 우울하고 슬픈 경우가 많죠. 그런 이들은 관계 속에서 또 다른 나를 만나기 쉽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서 방황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를 엄마에게 받은 상처를 절대 과소평가하거나 외면하지 말자고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자기중심적인 엄마들이 넘쳐나고 그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마음도 너무 아파요. 이런 딸들 중에 어떤 이는 자기 엄마의 실체를 마주하는 게 두려워서 나에 대한 영상을 보는 것조차 꺼려요. 또 다른 이는 자기의 아픈 마음을 한쪽으로 밀어둔 채 엄마의 엄마 노릇을 계속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해하고 참아내면 내 상처가 사라질까요? 이미 충분히 겪어봤듯이 나를 엄마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는 고통의 고리를 끊어야 해요. 다행스럽게도 한편에서는 나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많은 딸들이 자신의 아픔을 직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몸의 상처도 만지고 약을 바를 땐 통증 때문에 힘겹지만 그렇게 상처를 치료해야만 새살이 돋아날 수 있잖아요. 이처럼 마음의 상처도 드러내고 직면해야 그 상처가 옅어질 수 있어요.
우리 가슴 속에 응어리진 상처가 좀 풀어질 수 있으려면 세 번째는 언어화가 필요해요. 앞에서 자신을 아프게 한 사건과 그에 따른 감정을 마주하자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말로 표현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업이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아요. 고통스러우니까요. 특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간직한 자녀는 그 누구보다도 힘들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보자고요. 근데 언어화하려면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등을 토닥여줄 마음이 따뜻한 그 누군가가. 사람은 자기를 수용해주는 존재에게 자신의 가슴을 열어 보일 때 그 안에 가득 찬 부정적인 기운이 빠질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김빼기 작업이라고 불러요. 압력밥솥에 수증기가 가득 차면 칙칙거리면서 추가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추가 돌아가지 않으면 그 밥솥이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 가슴에도 부정적 감정이라는 압력이 가득 차게 되면 언제 터질지를 몰라요. 그래서 밥솥에 추가 돌아가듯이 우리 내면에 차 있는 부정적 기류들을 언어화시키면서 김 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김을 빼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거나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마땅치 않을 수 있죠. 그럴 땐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참 좋아요. 마음이 따뜻한 상담사에게 가슴 깊이 묻어둔 자신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세요. 경험하지 못했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변에 사람도 없고 상담사에게 갈 수도 없다고요? 그렇다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라도 써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느꼈던 자신을 위로하고 안아주세요. 기도하는 분이라면 마음속의 분노를 솔직하게 풀어내 보자고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힘들었던 사건과 자신의 감정을 풀어내는 게 중요해요. 머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도 아프거든요. 부모니까, 엄마니까 이러면서 사람들은 그냥 잊어버려, 네가 마음을 넓게 써야지, 이런 말들을 쉽게 하죠. 그런 말들이 딸들을 얼마나 답답하고 비참하게 하는지 모른 채 이제는 나를 엄마를 이해하는 걸 잠시 멈추고 먼저 나를, 내 기억을, 내 가슴을 이해하고 만져주자고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분노를, 슬픔을, 죄책감을 적나라하게 마주하고 그것을 말로 혹은 글로 풀어낼 용기가 필요해요. 다시 만나요.